안녕하십니까. 센세무사 강종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2021 구합 85600 판결입니다. 180억의 상속세 중에서 160억의 금액이 취소되는 판결인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빌딩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는 이제 100억 원인데 기준 시가는 60억, 70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금 보유보다 부동산 보유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이제 낮게 되니까 양도 차익이 커져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세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에는 기준시가를 많이 이용한 이유가 상속 당시에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상증법 시행령이 이제 49조를 개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재산평가할 때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은 2021년 1월 31일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대상은 국세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 이제 꼬마빌딩하고 지목의 종류가 이제 대지인 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제 표 나온 것처럼. 예산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요. 2025년도 예산은 96억 원이었고 2026년도 예산은 67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하고 보면 19억에서 40억 계속 늘어났고 건수도 보면 늘어나고 있었죠. 감정평가 사업 대상은 처음에는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었다가 부동산 가다보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분양권을 포함하였고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 순자산 가치 평가할 때 모든 법인의 부동산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세금이었습니다. 상증법이 아닌 상증 사무처리 규정의 그 대상을 규정했었는데 처음엔 사무처리 규정도 공개 안 했었다가 사무처리 규정을 이제 나중에 그 대상을 이제 공개했었는데 추정 시가하고 보조적 평가 차익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데 납세자 입장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게 되면 기준 시가가 시세보다 낮게 반영되니까 어지간하면 차이 비율이 1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또 이제 상속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만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결국 상속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감정평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했지만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이제 감정가가 높으냐 낮으냐 갖고 싸운 게 아니고 개정한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고 법원이 보았습니다. 우리 헌법상 세금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증세법 본법에서는 감정가액을 이제 시가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국세청이 직접 감정을 의뢰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 시행령이 이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이제 법률 상식이 있는데, 법률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이제 시행령은 법률에 이제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행정법원이 대법원의 시각에서 시행령의 위법성을 심판한 거죠. 만약 이제 대법원까지 이 논리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국세청은 감정평가 관련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할지는 모르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난지로 사실은 세무사분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이겼지 않냐?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고법 판결도 있었고요.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위법성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행정법원의 다음 고등법원, 대법원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시행령이 위법해서 무효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났을 때 그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당장 국세청이 통장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이제 무효라고 이제 대법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에 근거한 가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이제 당시 유효해 보였던 시행령을 따랐을 뿐이니까 그 과세가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시행령이 무효라고 이제 사건이 됐다면 그 직접 불법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받아내야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상속하고 증여를 앞두신 분들은 기준시가 공시가격하고 감정가액 사이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이런 케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